네,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보시죠.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증시의 상승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알고 계실 텐데 약세장 속에서 잠깐 올라가는 그 정도의 랠리. 저는 이렇게 또 붙이고 싶습니다. 리스크 파티 랠리. 리스크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시장은 랠리를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3대 지수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랠리 흐름, 안도 랠리가 이어지면서 월간 기준 3대 지수 모두 플러스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그 전달에 하락했던 그 음봉본을 다 메꾸고 이번 달에는 장대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요. 2020년 이후 최대 월간 상승률을 이번에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인데요. 이때 우리 시장이 어땠을까요? 한창 코로나19 팬데믹 쇼크가 나타났을 때 모든 경제 수치는 최악으로 치닫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극에 달하면서 위험자산들의 가격이 모두 바닥을 치고 있을 그 당시 이후에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을 때가 딱 이때였습니다. 현재 구간과 일정 정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표되는 수치들이 참 녹록지는 않은데요. 시장 안에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GDP 2개 분기 연속 하락, 마이너스 역성장. 미국에서 나타났죠. 그런데 3분기에 대한 전망치는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자체 고시하는 GDP 나우에서 이번에 3분기 첫 고시 수치가 플러스 2.1% 나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침체를 딛고 일어설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일까요? 저축률도 봐서도 이제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저축률이 5.1%, 그 전달 고시된 부분이 5.5%였는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갑 열고 저축 안 하고 앞으로의 소비 여력이 살아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수치인데요. 시장은 이제 소비 여력이 늘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에 대한 경기 침체 전망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2개 분기 연속 과거의 마이너스 사례들을 볼까요? 그 이전에 봤을 때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모두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이 예외적인 상황을 찾으려면 과거 194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되고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희망 회로를 여기에 좀 걸고 있는 분위기죠.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것은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것을 구조적인 경기 침체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발표가 났을 때는 너무 늦었다라는 통계가 있죠. 이때가 경기 침체가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고 발표 났을 때가 여기입니다. 다 침체 끝 무렵에 발표를 하거나 침체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상승을 하고 침체에 대해서 회복에 들어갔을 때 발표를 했다는 과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전미연구소에서 아무리 경기 침체라는 발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우리가 다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랠리를 봐야 한다라는 기대감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세장 국면에서 언제나 늘 나왔었던 베어마켓 랠리였죠. 이렇게 하락 구간에 중간중간에 강한 상승세를 시연하다가 이후에 다시 꺾이는 흐름도 참 많이 우리는 겪어봤습니다. 이때도 다 베어마켓 랠리를 보였었는데 이후에 시장이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맞았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 좀 정리를 다시 해보고자 하는데요. 안도 랠리 지속 기대감은 이렇습니다. 여전히 유동성 풍부하고 저축률을 봐서도 소비 여력, 지갑이 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심리만 살아난다면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채권금리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의 약세는 다시 한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살아나면서 성장주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빅테크의 호실적이 여기에 활용정정을 찍어주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살려내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불안 요인들, 불확실성이 한켠에는 존재하는 상황이죠. 달러 가치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게 계속될까에 대한 의문무호. 연준 지금 뭔가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밟으면서 물가를 잡긴 잡는데 그 이후에 과연 연준이 실수 없이 이런 것들을 잘 실행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무호. 그리고 정치 리스크는 이탈리아, 유럽 쪽 그리고 신흥국, 취약국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 꼽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 변화의 흐름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주말 사이에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특히 연준이 주목하는 게 CPI보다 PC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PC가 40년 만에 여전히 최대폭입니다. 물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 수치 6월이긴 합니다만 항목별로 봤을 때 에너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밥상 물가 쪽에 있는 쪽 여전히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금리의 상승과 달러 상승, 국제유가 상승 이 수치가 나온 이후에 바로 반응이었고요. 나스닥 선물이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시장 분위기가 녹록지 않았는데 실적이 이를 이끌어줬습니다. 다음 보시죠. 애플, 아마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쉐브론 등의 에너지 섹터의 호실적이 연달아서 발표되면서 시장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크로 이슈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펀더멘털이 시장을 이끄는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달러의 강세라는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 빅테크 기업들 모두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부분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부로 갈까요? 여전히 신재생 섹터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테마 섹터별로 상승률을 기입해봤는데요. 앞서 이제 쉐브론 등의 에너지 섹터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석유 가축 그리고 이 정유사 등의 강세도 있었지만 그를 제외하고 나머지 눈에 띄는 부분은 신재생이었습니다. 여전히 태양광과 풍력 쪽이 뜨거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이슈죠.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법안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직 이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조맨친이 합의함으로써 이제 통과가 바로 눈앞에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BBB 법안의 수정 법안입니다. 이건 최종 좀 드랍됐긴 했지만 이것을 쪼개서 다른 쪽에 조맨친도 거절을 할 수 없는 명분을 담아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인플레 완화 법안인데 크게 에너지와 헬스케어 예산으로 좀 나눠져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쪽은 전방위입니다. 이제 신재생이나 이런 쪽도 담겨 있지만 전통 화석 연료 등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이야기 중에서 이 부분도 눈에 띄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동차 부분 관련 법안이 여기에 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원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후에 좀 볼만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자동차 부문의 20만 대 상한선 철폐로 인해서 테슬라나 GM, 도요타 수혜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분위기고요. 그 밖에 또 다른 한 부분 노조 결정 공장 추가 보조금 삭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것은 현대차와 기아의 수혜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유, 이것이 되겠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정권의 지지율이 최저입니다. 평균 지지율이 한 40%로 뚝 떨어져 있는데요.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가 42%, 그리고 닉슨 대통령 때가 42%였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 그래서 어떻게든 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부양 법안을 낼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맥락 속에서 반도체 법안이나 신재생 관련 이 부양 법안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장을 달래기 위한 어떤 법안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시장의 기대 회로를 돌리는 요소 중에 이 부분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오늘 미증시 따라서 그렇게 급한 상승세를 기록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환율 때문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 물론 고무적이고 달러화의 가치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은 우호적입니다만 이것이 NDF 역의 환율까지 그 온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1,303원 수준으로 오늘 한 3원 정도 상승 출발 예상이거든요. 이 두 부분의 격차가 상당한 모습이고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MSCI 국가 치중 지수를 보셔도 이머징 마켓 전체 마이너스고 중국 쪽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나마 한국이나 대만 쪽은 약간의 플러스이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은 그 경제 지표 자체가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어떤 부양 정책에는 아직 강하게 드라이브 걸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꼽혀서 이 시각이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유로 코스피 선물 쪽은 0.29% 상승권 출발 예상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안에서 차별화된 종목의 흐름 그리고 환율의 방향성에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시장에 대한 투자 판단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